자, 83페이지 계산 문제 제1번. 계산 문제 제1번. 이 앞에 계산 문제 안 풀었던 거야? 풀었죠? 어? 1번 풀었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2번 84페이지. 자, 이제 그걸 풀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적과점 종합에는 적과점 종합 2에는 이제 계산 방식이 다른 것들은 평수 미평 그러죠? 평년수확량 대비 감수량이 발생했을 때 이 감수량을 평년수확량 나눠 가지고 P를 구하는 구조가 있죠. 그죠? 대부분이. 그런데 적과점 종합에서는 평년수확량이라는 용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준수확량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자, 당초에 처음에는 적과점 종합 경우에도 평년수확량 가지고 가입을 해요. 이해되죠? 왜? 기준수확량 자료가 없어. 그 당시 가입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평년수확량 가지고 가입을 하고 그 평년수확량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이 결정되죠. 그죠? 자, 가입 수확량이 결정되고 이것에 인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고 또 보험료도 징수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적과 후 착과수를 하게 되면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로 인해서 기준 수확량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 수확량이. 자, 적과 후 착과수에서 기준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대신에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 수확량은 적과 후 착과수 더하기 이 착과 감소 과세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는 당초에 과수원에서 수학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5년에 해당되는 평년에 해당되는 5년 평균에 해당되는 자료 가지고 가입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이 과수원에 이제 수확량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없었을 때 적과 후 착과수가 조사가 됐다면은 그 적과 후 착과수는 이후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확할 때 이걸로 해서 수확을 보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확 전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 발생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사고가 안 났더라면 과연 이 과수는 얼마 달렸었을까? 이것이 바로 기준 수확량이야. 기준 수확량. 그래서 착과 감소 과실수는 우리가 적과 전에 사고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소량에 해당되는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감소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이게 만약 2,000개에서 2만 개에서 적과 후 착과수가 15,000개에서 5,000개가 감소 과실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5,000개에 해당되는 부분, 인정되는, 물론 미보상 감소량은 나중에 이제 적용하면서 별개로 하고, 이것이 인정받은 이 5,000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이게 적과 착과수에다가 감소 과실수까지 더해진 개념이 이게 바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추정되는 기준 수확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하고 평균 수확량하고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보험 가입 금액이 간액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환급 문제 있었고.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가피자로 해서 지급보험금이 계산됐던 방식이 지금 적과 전과 후로 구분해서 나눠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해서 나눠서 지급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계약자 입장에 봤을 때는 보험금을 시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두 번 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수확이 끝난 이후에 가서 피해를 누적해서 그에 따른 보험금은 나중에 최종 주지만 이 방식으로 주게 되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한
이후에 착과감소 보험금을 계산해서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약자를 위한 그런 거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 가입금의 감액이라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돼버린 거지 현재는. 그러나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이 줄어들면 보험 가입 금액은 계산 방식은 착과감소 보험금 또는 과실손해 보험금을 댔다 하더라도 가입 금액 감액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계산 방식에는 보험 금액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구할 때 계산식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자, 여기까지가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적과 전에 착과감소 보험금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적과 조사를 하는 거죠. 적과수. 자, 이 이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실 때 목차를 구성해서 푸셔야 되는데 이 착과감소 보험금이나 과실손해 보험금을 구하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공식을 모르면 불가능하잖아요. 이 공식 무조건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그 피해율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 해당되냐면 감수량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감수량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수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할 거예요. 감수량 가지고. 근데 적과 전의 감수량은 용어가 뭐라고요? 착과 감소량으로 되는 뿐이에요. 적과 전의 감수는 착과 감소량으로 되고, 여기는 자, 이미 적과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이 적과 조사를 통해서 보험이 지급되게 되면 그 이후 정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적과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제 다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적과 후 누적 감수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적과 전에 착과 감소에 해당되는 감수량하고 적과 후의 감수량은 합쳐서 전체 감수량이 합쳐져 가지고 예전에 기준 수확량 대비 이게 바로 피해율이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보험금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급하는 걸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산식이 변형됐을 뿐이에요. 그 취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고. 자, 이것이 기본 되는데 여기는 평에서 적과 착과수를 뺀 값이죠. 그죠?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를 빼가지고 가입 가중을 곱해야지 량으로 바뀐 것이지만 하여튼 평에서 적을 빼는 것이 감수량이다 이 말이에요. 감소량. 근데 여기는 용어가 감소 그랬죠.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착과수를 조사한 이후에 수확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에 과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감수량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기는 감소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수학할 때 이 숫자예요, 이렇게. 이 숫자고 여기는 적을 숫자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여기는 수확량이 감소될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과실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이 부분만큼은 인정 못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쪽에 그죠? 원래 감수량이 전체 이 두 개 합친 것이 감수량인데 여기 이 미보상 감수량이 있고 여기 또 미보상 감수량이 있어. 자, 미보상 감수량이 따로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적과 전에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끝나기 때문에 이 미보상 감수량은 적과 전에 해당되는 미보상 비율로 적용한다는 거. 적과 전에 미보상 비율 적용하고 여긴 반대로 적과 후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과 후의 미보상 비율은 단감 떫은 감의 낙엽피밖에 없어요. 자, 적과 후의 낙엽피에 따른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모든 품목이 다 미보상 비율 적용되죠. 다 미보상 비율 적용돼요. 모든 품목이. 근데 대부분이 수확량 조사할 때 한꺼번에 미보상 비율을 같이 조사해.
그런데 여기 적과전 종합에서는 적과전의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고 적과 후에 조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적과전의 미보상 감소량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보상 비율이 적과전에 사고가 2회 내지 3회 정도 발생을 했을 경우에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근데 이때 미보상 비율은 이 최대값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별도로 가야 돼.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이것도 영향을 받았어. 우리 때는. 근데 그 뒤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돼. 왜냐면은 앞에 있는 미보상 비율을 갖다가 뒤까지 마지막 수학기까지 그대로 끌고 간, 만약에 여기가 20% 적과전이 받았잖아, 미보상 비율을. 근데 그걸 수학기까지 20% 끌고 간다고 해서 이건 좀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앞으로 미보상 비율이 올해부터는 조사가 15가지로, 자, 제초 상태, 그 다음에 병충해, 기타,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15개가 A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밑에 우리가 40%, 60% 해갖고 10%, 20% 이렇게 따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소원의 정도 비율처럼 20%, 40%, 60%, 80%, 100% 해가지고 평가자가 갔을 때 15개 A시된 것 중에서 그 항목 체크를 하고 거기서 미보상 비율이 뭐 밑에 20%, 40%, 60%, 80%, 100%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지막에 그래서 미보상비를 몇 프로 적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낙엽이 있던 미보상비율은 왜 이거 적과 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느냐 하면 낙엽 피해가 이파리에 해당되는 감잎에 해당되는 피해잖아요, 그죠? 감잎에 해당되는 피해다 보니까 병축인에 인해서 이파리가 피해를 입어서 고사되거나 또 절반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광합성 문제가 생기고 착과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따로 해주는 거예요, 낙엽 피해. 그래서 사과에 대한 낙엽 피해에 해당되는 것만 미보상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과 후에 나타나는 것은 단감 떨봉에 나타나고 사과배에 대해서는 미보상 비율이 일단은 적과 전에 다 처리되고 후에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라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자, 당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감수량에 해당되는 개념이 양쪽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빼는 것이 자기부담 감수량이에요. 똑같이.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앞에서 경우는 좀 달라요. 미부담 감수량은 적과 전후가 구분돼서 따로따로 적용했지만 자기부담 감수량은 통째로 전 기간 동안 다 거쳐서 총 합계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보험계약 전체 해가지고 자기 부담 감수량이 한 200kg 된다 하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50만 적용됐다면 나중에 150이 적용돼야 되고 여기가 200이 다 적용됐다면 D 적용할 일이 없고 어떻든 합쳐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그 200kg에 해당되는 그 액이 돼야 되는데 자 자기 부담 감수량의 계산 공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이자 자 미부담 감수량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자기 부담 감수량 공식을 설명할 건데 자기 할 때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기준수학량 기자 얘기예요. 자기 기자, 기준수학량 기자라고. 자, 앞으로 자기 부담 감수량 계산할 때는 무엇에다 곱해야 된다? 기준수학량에 곱하라 이 말이야. 기준수학량에 뭘 곱해요?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야 돼. 자,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것이 과연 자, 자기 부담 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비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급보험금이. 그죠? 자, 이 계산할 때 식이 변형된 것이 이렇게 곱한 것하고 이렇게 곱한 것하고 두 가지로 변형되는 식이 하나 있어. 어디서 적용되는 거냐면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시설 파트에서 적용되는 거라고. 자, 요리 곱하면 보험 가입금액하고 피해를 곱한 게 그게 뭐예요?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손해액이. 그 다음에 요리 곱하면은
자기 부담금이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손자 보험금 그래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는 손자 보험금하고 보험 가입금액에서 하는 가피자고 실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자기 부담금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부담금 뭐예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가하고 자기 부담 감소량이 아까 기준 수확량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자기 기준 수확량 거기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저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달라요? 기준 수확량하고 요것이 다르죠. 그죠? 보험 가입금액이 다르죠. 자기 부담금하고 자기 부담 감소량도 있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양으로 돼 있죠. 양으로 돼 있으니까 똑같이 양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는 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 금으로 달라질 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되기 전에 자기 부담 감수량이라는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 뭐냐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가입 가격을 곱해 가지고 가입 가격을 곱하게 되면 일종의 자기 부담금이 되는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자, 그러면 이 보험 가입 금액이 뭘 의미하냐면 양으로 따지면 이거 무엇에 대응되는 개념이 이게 양으로 따졌을 때는 평년 수확량이 일단은 기본적인 평년 수확량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년 수확량이 돼야 돼. 그죠? 돈으로 되기 전에 평년 수확량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아까 결정을 했다고 설명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까지 이렇게 보험 가입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 수확량에 맞춰서 감액을 했다 했죠, 아까. 그러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 자리가 지금 기준 수확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저까지 정합에서는 그 자기부담 감소량 하게 되면은 서방님한테 지금도 자기 무슨 사람 있어요? 자기 할 때 그 자기 기준 수확량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 이야기야. 하여튼 기준 수확량에다 곱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것 빼고 여기서 빼고 난 그 거기에다가 가입 가격과 80%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보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손해 보험금은 여기에서 여기 빼고 여기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면 과세손해 보험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이 80%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은 그냥 80%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이 착과 감소량이 평년에서 적과 착과수를 뺐잖아요. 그죠? 착과하면서 평년에서 적과 착과수를 뺐는데 우리 때는 그때 평년 적과수 빼는 거를 적과 종합해서 100%형하고 80%형이 있었어. 70%형, 70%형. 100%, 70%형 있었거든. 그래서 보험금 타먹도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100%를 다 인정해줬어, 이거를. 그러는데 보험금 중간에 타먹고 그런 사람은 선택을 하게 돼 있지만 70%형이 있었어. 그것이 대응된 80%예요. 근데 이것이 올해는 어떻게? 50% 또는 70%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관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시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하시고 실무적으로 학교 가셔갖고 당장 내년부터 현업에 나가시면 이것을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새 지금 냉해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경상도 쪽에 냉해 피해 많이 났는데 농민들이 난리예요, 지금. 왜냐면 여러 개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줄여버렸거든요. 80% 됐던 걸 50% 줄여버렸거든. 이것에 대한 것은 알아, 농민들도, 계약자들도. 자, 70%형은 그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에서 10%형, 15%형 있잖아요. 2년 연속 100%, 3년 연속 50% 막 있잖아요. 그것에 대응되는 개념이긴 한데 이게 3년 연속해서 뭐 사고일 때인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70% 적용하는 거 돼 있거든요. 그 훨씬 강화가 돼 있어서 70% 지금 이번에 냉해 피해 가서 이제 조사로 나간 사람들 들어보면 이제 70%짜리 거의 없대. 거의 없어. 거의 다 50% 적용하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80% 줘놓고 올해 50% 주느냐 하고 지금 민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알게 되면 이제 이거 가지고 목차를 구성해야 돼. 착각하면서 보험금 거라면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작가가 감소 보험금이야. 녹차가. 여러분들 저 녹차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자, 과실손해보험금은 1번 저가 누적 감소량, 2번 미부상 감소량, 3번 자기부담 감소량, 4번 과실손해보험금. 그렇게 하고 결론이 돼. 자, 그러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셔야 돼. 자, 개별적인 사항들을 우선 요거는 놔두고 여기는 통으로 해서 편에서 적을 빼는 걸로 돼 있고 여기는 저가 누적 감소량은 사고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피해가 나타나는 양태가 자, 적과 전에는 자, 재해적인 측면에서 재해적인 측면에서는 자조화가 있죠. 그죠? 적과 전 종합에 해당되는 거는 특정 5종이 아닐 때는 자조하고 특정 5종일 때는 5종에 해당되는 그죠? 뭐 각각 그 애우신 분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단 태우집에 지진과 화재가 발생한 것이 특정 5종이에요. 그리고 적과 후에는 적과 전은 종합이라 했으니까 종합이거나 그 다음에 특정 5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이요. 특정 5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 5개를 다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종합으로 가거나. 왜 그러면 특정 5종이 생겼냐면 예전에 그 보험금 계산 방식이 적과 전 종합 위험하고 특정 위험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 근데 보험료 차이가 많아. 보험 피해를 받게 되면 보험도 많이 받아서 비싸기도 하지만 보험료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로 적과 전 종합으로 갈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특정 위험을 갖다가 대체하는 방식이 바로 특정 5종 특약일 뿐이에요. 보험 차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정 5종에는 냉해 피해가 면책되잖아요. 5가지 안에 지금 냉해 피해 범동사항이 없어. 범동사항이 나게 되면 아예 조사를 하질 않아. 저까지 종합 든 사람들만 이번에 조사한 사람들 가서 보니까 그래도 많이 저까지 종합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여 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특정 5종으로 돼 있고 나머지 다 저까지 종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전 종합이고 그 다음에 저가 후는 특정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 위험 경우는 5개 플러스 2개. 그래서 7종이죠. 여기는 저가 종합일 때는 종합이지만 아닐 때는 5종, 여기는 7종 그래요. 7종에 해당되는 2개 플러스 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일소와 갈동 이렇게 해야 돼. 차례를 바꾸시지 말고 해. 일소가 아무래도 좀 시기적 보험 기간으로 보면 더 빨리 발생하거든요. 빨리 발생한 순으로 일소, 가을, 동생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는 부보장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적게 든 사람은 특정 5종 5개를 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2개를 다 부부장으로 들게 되면 적과 후에도 5개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6개 든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씩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7개를 다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부부장으로서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그럼 부부장 드는 것은 보험료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험료. 영주 같은데 그쪽은 상주나 이쪽은 냉해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영주나 그쪽은 지형적으로 그쪽에 냉해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 대부분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를 더 들게 되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더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제어 빈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지역적인 특성은 가입자들 잘 알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가 후에 저가의 누적 감소량은 아까 이제 5개 말고 7가지 중에서 이제 만약에 그 재해가 발생해서 이때 만약에 감소 과실을 계산해야 된다면 그에 맞춰서 계산하는 것을 각각 따로따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차를 외워야 돼요. 여기는 목차를. 근데 여기는 목차를 4개 외에는 외울 필요가 없어. 목차를. 왜? 누적 감소량은 재해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그거 보고 차례대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재해가 뭐 순서대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것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틀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책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가 누적 감소량은 보통 나타난 피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낙가 피해가 나타나. 낙가 피해가. 저가 전에 낙가 피해 있어 없어요?
없어. 저가세는 납과피해가 없어. 왜? 과실치고를 안 받으니까. 자, 저가세는 납과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차과피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나무피해도 있어, 나무피해. 나무피해는 나무 자체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무슨 피해예요? 과실손해예요, 과실손해. 이거는 나무피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나무 피해로 인해서 과실이 손해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진 것이 하나가 이제 낙과피해에 같이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단감토록 낙이피해인데, 발생은 재해는 같이 발생을 해. 근데 성격은 요 착과피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요것에 대한 문제들이 섞어서 사고가 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이제 계산 문제에서. 근데 이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일단 그 감수 구하는 거를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산해내시면 돼. 그걸 갖다가 합산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더 하기로 하고 앞에 것만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자, 착과 감소량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답안 작성하실 때 착과 감소량이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 첫 번째는 특정 오종이 안 들었을 때, 특정 오종이 들었을 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근데 특정 오종이 들었을 때는 두 가지 나타나, 두 가지로. 자, 특정 오종이 안 들었던 이야기는 저까지 종합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자조화일 경우가 있고, 자, 자조화가 섞여서 나타날 때라고 이해를 하시게요. 여기는 조화. 자, 이거를 적가전 종합에서 자조화하면 적가전 종합이죠. 그럴 때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개념적으로 이거 두 개는 그 같이 세 개 한꺼번에 나타났을 때 이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나타날 때 그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관련된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자연재해, 특정 오종이 아닐 때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것, 적과되는 자연재해는 적과 후에 뭘 해준다? 5%에 해당되는 착과손을 해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이번에 새로 나왔죠. 조수회하고 화재가 발생할 때, 그때 피해 규모 확인하기 나오거든? 그게 지금 요거 뺀 나머지 조수회 화재. 자, 그러니까 멧돼지가 가서 나무를 절단을 몇 개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나서 불이 다, 과손이 다 타버린 게 아니라 일부 탔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피해 규모 확인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실제로는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는 개념은, 요거는 여기 고유한 용어는 아니야. 실제 여기 용어 여기.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죠, 원래. 그죠? 특정 오종을 가입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최대 인정 감소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연재해 같은 거대 재해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냥 국지적으로 조수의 멧돼지라든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피해 난 것조차 이렇게 해주니까 본전세가 난 거야. 평년에서 적과를 아까 여기 계산상으로 80% 해주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80%를 인정해주지만, 여기 평에서 적과를 뺀 전체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려고 보니까 요거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이 뭐냐?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미미한 국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요걸 100% 다 인정 못하겠다, 그 이야기라고 지금.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경우에 최대 인정 감소량을 여기에 준해서 적용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준해서.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세 가지 경우에 주어서 들 때 첫 번째 해당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 해당된 것은 무조건 착과 감소량 구해야 돼. 착과 감소량 무조건 구해야 돼. 어떻게? 평에서 적과수를 빼서 가액, 가중, 거번까지 이거는 무조건 구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특정 오종이 아닌 적과적 자조화로 인해서 전체 자연재해 등을 포함한 것을 했을 때는 착과 감소량 평에서 적과수 뺀 이 것이 그대로 다
100% 인정된 것이 이 계산이 돼야 되고 그걸 바로 착각함수에 적용시키면 돼요. 이해돼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조수의 화제 있을 경우에는 세 번째 준에서 적용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준에서. 자, 그러면 2번, 3번을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 무조건 구해야 돼요. 이거는. 이것 또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종합위험을 토대로 해서 나온 최대 피율이 그죠? 종합위험에 해당되는 가장 큰 착각 감소량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종합위험 중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특정 오종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이 수치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치를 넘으면 안 된다. 제외로 봤을 때는 그 일부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수치를 넘으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놓고 요것에 따른 최대 인정 감소량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것이 이것보다 넘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만약 넘게 된다면 요것이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안 넘으면 안 넘은 대로 그대로 그것만 인정하라 그런 얘기라고. 그죠? 개념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 현상이 왜 나타날 수가 있냐면 여기는 평에서 적을 뺀 것이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최대 인정 감소량은 무엇에서 적용을 하냐면 평에다가만 적용을 해요. 평에서 적을 빼는 게 아니고 평에다가만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다 피해를 하다 보니까 여기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비율이. 예를 들어서 2만 개에서 15,000개를 빼면 5,000개죠. 5,000개잖아요. 2만 개에서 5,000개 되려면 몇 프로예요? 여기가 25%면 평년 착각수 2만 개에 25%면 몇 개 돼? 2만 개 호각이 25%면 몇 개 돼? 5,000개 딱 이 부분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가 지금 요것이 맥시멈이란 말이에요, 지금. 최대로 인정될 수 있는 착각 감소량인데 이것을 넘어볼 수가 있는 경우가 평년 착각수 갖고 따지다 보니까 25%만 적여도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돼버린다면 만약 25% 놓고 한 30%나 된다면 이 수치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 깜짝 잘못해가지고 또 평척해가지고 여기다가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척해가지고 여기 20%를 곱하죠. 그럼 여기 절대 넘을 수가 없어. 왜? 여기 실은 100%니까. 평척이 곱하기 100%인 셈이 되잖아. 그죠? 여기서 평척 빼기 해봐야 100% 절대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까 평척에서 빼게 되면은 이거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따로 이렇게 계산해갖고 비교할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평년착과수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평년착과수에다가 피율을 곱한다는 거. 최대 인정 피율. 자, 최대 인정 피율은 자, 최대 인정 비율은요.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하겠어요.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요. 자,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하니까 첫 번째 나무 비율이에요. 나무 보호장 특약에서 해서 나무 피해를 따진 게 아니라 항상 뭘 따진다? 과실손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과실손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에 뭐가 달려있어요? 과실이 달렸어. 그래서 두 번째 유가 타박률이에요. 순서는 관계없이 해도 돼. 순서에 관계없이 계산이 돼요. 자, 유가 타박률 나와. 그 다음에 과실 말고 뭐가 달렸어? 이파리 달렸죠? 그죠? 나무에서 과실하고 이파리 말고 또 있어요? 벌레 있나, 벌레? 자, 낙엽 비율이에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비율을 다 따져가지고 최대 피율을, 인정 피율을 구하고, 그리고 아까 평년착과수에다 곱하기 가입과중 해주면 이게 최대 인정 감소량이 나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과정도 있어야 돼. 요것이 얼마고 요것이 얼마인데, 세 번째는 착각 감소량의 결정 그래야 돼. 착각 감소량의 결정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이것이 해당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착각 감소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 추가 확인사항
추가, 앞에서 서술형에서 추가 확인사항 몇 개 있어요? 요 세 개 A에다 또 하나 더 있었지? 하나 들어간 것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게 지금 앞에 서술형하고 뒤에 저 개선형하고 자꾸 저기 따로따로 하시 말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요 미보상 비율은 모든 저 작물에 다 필요한 대목이고, 요 세 개가 일단은 최대 인정 피해를 적용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멧돼지하고 화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중에서 일단 이것에 해당되는 게 나무 피해로 요걸로 해당되는 걸 지금 그렇게 좀 표현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럴 수밖에. 이 두 개는 무엇에 해당되는 게예요? 네? 자연재해. 이거는 자연재해니까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세 가지에서 조수해하고 화재하고 해당되는 것은 요거 있더라 이 말, 요거.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나무 피해율, 육아 타박률, 낙엽 피해율, 요거 다 아시죠 이제? 예? 육아 타박률은 전체 중에서 육아 타박 받은 것 피해를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낙엽 피해율은 낙엽 인정 피해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낙엽률하고 그 다음에 경과일수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 있잖아요. 낙엽률, 경과일수. 예전에 우리 낙엽 피해율이 적과전에 낙엽 피해가 나왔을 때 이것도 맥스일 적용했어요. 우리 때는. 이것조차도 맥스일 적용했어. 근데 자꾸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맥스일 대상 돼야 되냐 논란이 많이 있다가 그냥 적과전에 그냥 이 피해율로 하는 것을 끝내자 해갖고 이렇게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나무 피해를 좀 신경 쓰긴 한데, 나무 피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무를 세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고사. 그죠? 고사는 수확도 못 보고 그냥 나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확불능은 나무는 살아있어. 수확은 과실은 못 봐. 근데 내년에는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침수. 침수가 있는데, 침수수해가 침수로 인해서 고사하게 되면 고사수 들어가고, 침수되게 되면 수확불능 되면 수확불능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침수에서 기타 세 번째 해당되는 것만 이제 거기다 침수를 적용한다는 거. 자, 침수를 적용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고사를 인해서 그 나무는 수확이 아예 과실 처리가 나버린 거예요. 수확불능도 과실 처리가 다 나버린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 경우에는 10주가 침수가 됐는데 거기에서 침수 100% 다 저기 과실 처리가 난 게 아니라, 침수 당한 비율이 한 40% 정도 났다면 각 나무마다 한 40% 비율대로 피해가 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나무 수로 환산할 때, 왜? 나무 피해율은 나무 수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나무 수를 비교해서 뭘 피해를 봐요? 과실 처리를 볼 뿐이야. 나무 수 가지고 따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침수를 당한 것을 나무가 피해 당한 걸로 환산을 해줘야 돼. 나무 주수로. 그 다음에 침수 당한 주수에다가 침수를 곱해져갖고 10주에서 40% 침수다 하는 이야기는 4주가 전체가 다 침수 당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합산한 것을 뭘로 나눠요? 실제 결과일수로 나눠. 뒤 산식에 뭐 전체 주수로 나온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사실 문제에서는 전체 주수란 말이 안 나와요. 계산 문제에서는 전체 주수란 말이 안 나와. 왜냐하면 실제 결과주수 아니면 가입주수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한쪽은 가입 전체 주수라고 놔두고 한쪽은 또 실제 결과주수로 바꿔놨는데, 일단 실제 결과주수로 이 주수들을 나눈 것이 바로 무슨 필이다? 나무 필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이 미보상 감수량은 식이 좀 복잡하죠, 이제. 적과 전에는 미보상 비율하고 미보상 주수 개념을 같이 갖고 와야 돼요. 미보상 감수량이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 실제 실무에서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보상 비율을 찾기가 곤란할 때가 있거든. 근데 주수를 보니까 한 10주 정도, 200주 중에서 10주 정도가 미보상 과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200주 중에서 10주면 몇 프로에 프로테이지 따지면 5%잖아요. 그러면
미보상 비율로 그냥 5% 적용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 알죠? 미보상 비율로 적용할 수도 있고, 미보상 주수로 처리할 수도 있어. 자, 미보상 주수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조사 대상 결과 주수에 영향을 미쳐. 맞아요? 조사 대상 주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때는 미보상 주수로 해서 조사 대상 주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착과수 계산이 돼, 안 돼? 적과와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학량 관점에서는 미보상 주수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야기를 했어. 요걸 하겠어, 이게. 세모를 하겠어. 자, 세모가 뭐예요? 자, 앞으로 계속 그 계산을 풀려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는 주수이거나 면적 개념이에요. 주수이거나 면적. 여기는 수학량 개념이에요. 이 축은. 여기는 여기가 전체 실제 경작 면적이거나 실제 결과 주수예요. 실제 경작 면적이거나 실제 결과 주수 얘기예요. 자, 여기가 바로 뭐냐, 세 개가. 자, 미보상이 아니고 이건 죽었어. 그러니까 가표예요. 그러니까 고사예요, 고사. 여기는 수학을 해버렸어. 기수학. 세모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타작물인 거예요, 타작물. 타작물이거나 미보상이거나. 그러니까 적과적 정합에서 타작물이란 말이 없어. 왜 없냐면 과수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타 과수목을 거기다가 넣어서 가입할 일이 없어, 처음부터. 농작물은 면적이 중요하지만 적과적 정합은 주수가 중요해, 주수가. 그래서 당초 가입했을 때부터 주수가, 그리고 만약에 나무가 죽어가지고 퇴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유목이 되기 때문에 가입 인수 제한의 품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모에 해당되고, 그래서 주수에서는 미보상 주수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논밭작물에서는 타작물 면적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이 타작물 면적 들어가는, 타작물 면적이 수학량에 반영된 게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해놓냐면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이거를 만약에 타작물을 갖다가 수학량에다 안 집어넣어주면 그만큼 타작물로 해당된 것도 피해율이 반영돼 버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율이지 수학량이 아니었던 것이요. 이해돼요? 그래서 수학량을 산정할 때 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수 미평할 때 수학량 산정하잖아요. 그죠? 평수 미평할 때 수에 해당하는 수학량 산정할 때 계산하는 것이 1번 곱하기 2번, 3번 곱하기 4번이요. 1 곱하기, 나중에 다 하게 돼요. 더하기 3 곱하기 4요. 자, 1번, 2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표본 구간에 해당되는, 표본 조사해서 하는 수학량을 아까 또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것에 해당되는 거,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전체에 대해서 이걸 빼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고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는데 다 무엇에 관련돼 있어요? 표본조사에 관련돼 있어. 여기는 표본조사 영역이요. 표본조사 구간에서 수학량하고 표본조사 외의 구간에서의 수학량을 합친 것이 수학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수학량 개념이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은 수학량에 대한 제곱미터당 수학량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표본 구간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요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평년 수학량이 되는 거예요. 평년 수학량. 요거는 표본 구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 가지고 거기다 곱해 가지고 수학량의 산정 덧셈해 놓으면 그때 전체에 대한 수학량이 나오고, 그리고 평년 수학량에서 이 수학량을 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감수량이었던 거예요. 그 감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 그 가위표나 세모나 동그라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 이 가위표가 바로 뭐냐, 고사하는 것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고사죠. 그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고사이기 때문에 저거는 당연히 피해율이 반영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할 때 3회가 계산할 때
세모하고 동그라미 계산하는 것이요. 세모하고 동그라미 면적 계산할 때는 고사 면적을 빼야지 조사 대상 면적은 나오는 건 맞죠? 근데 수학량을 산정할 때는 세모하고 동그라미를 해야 돼. 그죠? 옥수수 할 때는 반대로 가위표만 해야 돼, 또 반대로. 요 뺀 나머지. 예. 요거는 공제법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옥수수는 여기서 피해 받은 거하고, 여기서 피해 받은 거하고, 두 개 다, 여기까지 다 합쳐야지, 여기서 피 수학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방식, 그렇게 돼 있어. 이 표를 자꾸, 그려놓고, 1, 2, 3, 4 그렇게 쓰면 돼. 수학량이. 그때, 이 세모에 해당되는 미분양 주수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미분상 면적, 미분상 주수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지금 미분 주수가 이제 세모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다 뭘 곱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길어졌거든? 자, 미분상 비율은 적과 전에 감수량에다가 미분상 비율을 적용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적과 전에 감수량이 뭐였어? 평에서 적을 빼은 식이요. 여기다 미분상 비율을 곱한다는 얘기가 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분상 주수에다는 또 뭘 곱했나 아까? 자, 저금통이 아니라 일단 여기 그 경우에는 주수로 돼 있으니까 뭐라고 돼야 돼? 주당이란 말이 나오겠죠. 그죠? 주수로 나오니까 주당으로 나와야 돼. 주당 뭘? 평년 착과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두 개 합산한 것이 여기도 평년 착과수, 적과 착과수, 미분상 비율, 주당 평년 착과수 그러니까 미분양 주수에다 하니까 여기까지 다 합친 것이 주수에 개수에 해당되는 개수. 착과 수에 대한 개념이거든. 여기다가 뭘 곱해요? 가입 과정을 곱으면 뭐가 돼요? 미분상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이제 나중에 문제 자꾸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은 쉽게 이제 느껴지긴 하겠지만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외우시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기 부담 감소는 아까 했어요. 기준 수학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착과 감소 보험금이고, 과실손해 보험금. 과실손해 보험금은 차이 나는 부분이, 여기는 누적에서 적과 후에 누적 감소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 적과 전 종합 위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만약에 적과 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특정 5종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그때는 여기 적과 계산하기 전에 항상 먼저 누적 감소량의 첫 번째 등단의 역시 뭐예요? 5%에 해당되는 것이 항상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또 더군다나 여기 맥스에 관련됐다 보니까 또 이것도 중요시해야 되고.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으로 아까 큰 피해 나가서 합산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보면 되고요. 자, 미보상 감소량은 뭔만? 낙엽 피해에 따른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 에다가 미보상 비율 곱한 것이 끼고 사과비에는 해당 사항 없으면 그러면 돼. 여기다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쪽에 있는 미보상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가 작년에는 법문에는 1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가지고 감수 과실수가 이미 계산된 걸로 나와버렸어. 법문에. 그리고 별표도 그렇게 나왔는데 뒤에 나중에 정오표에 의해서 별표 산식만 감수 과실수하고 미보상 감수 과실수하고 둘이 구분을 해놨거든. 정오표로 인해서. 올해는 또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법문에는 따로따로 구분해갖고 나왔는데 뒤에 별표에는 또 합쳐갖고 나와있어. 이렇게 되면 시험을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겨버려, 이제 그 단감 떫은감 포기하고 일단 사과배에 내야 되는 얘기 생겨본다는 얘기, 이 부분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정오표가 작년 경우라면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도 있어. 나오게 되면 그 나올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미보상 감소량 있잖아요. 여기서 미보상 감소량 계산을 하고 여기 누적 감소량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낙엽 피해 감소량이 하나 들어있겠잖아요. 여러 개 중에서 그거하고 이걸 따로따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여기 통으로 넣어갖고 여기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여기 없을 것이 하는 문제라고.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 이 미분석 감소량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따로따로 계산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고서 그렇게 하고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 한꺼번에 계산하고 뭐라고 따로따로 계산하고 차이가 별로 없겠네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으라고. 예, 똑같아요. 예,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가 반영이 되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 잘 계산이 안 될 것 같아. 자, 어떻게 하냐면, 감자를 먹으려면 손등을 씻으라겠죠? 감자를 먹으려면 병중에 손등을 씻으라 그랬는데 그 말고, 자, 감자를 뒤집어라. 요걸 얘기할 거예요. 자기부담 감수량을 감자를 뒤집어라 그렇게 설명할 거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 감은 감수량을 이야기해. 자, 감수량. 여기는 자는 자기부담 감수량이에요. 자, 감자를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자감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적과 후의 자기부담 감수량 계산법이 얘기해. 자감이. 앞에서는 감자였어. 앞에는 감자였는데 뒤에서는 자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감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당초에 했던 감수량에 해당하는 개념이 감이요. 근데 그거를 미분석 했던 것은 배제하겠다 했으니까 여기가 두 개 계산하면 뭐예요? 순수하게 내가 인정받는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험금 타기에서 순수하게 인정받는 감수량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감수량으로 됐는데 감소량. 요거는 감소량 됐고 감수량 됐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 어떻든 착과 감수량에서 미보선 감수량을 뺀 것이 이것이 감이에요. 둘 다 감시들어요, 감. 그죠? 자, 착과에서 미보선 뺀 것이 내가 순수하게 피해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금 타기한 감수량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부담감을 뺐어.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자기 부담 감수량이 이게 착과 감수량이 650, 900kg 속에 900kg. 그 다음에 미부담 감수량이 900에서 250. 그럼 빼면 얼마예요? 250.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이 700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자, 그러면 착과 감수량에서 미부담 감수를 빼니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감수량이 얼마예요? 650이죠. 근데 앞에서요. 앞에서 650, 여기서 이렇게 빼니까 650잖아요. 650, 내가 인정받는 650인데 자기부담 감수량을 700을 빼버렸어.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남았어요? 마이너스 50 남았죠?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50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담 감수량 700을 다 소진 못하고 어차피 전체에 걸쳐서 700을 다 소진해야 돼. 전체에 걸쳐서 700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650 소화하고 50이 남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50에서 700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0이잖아요. 이것만큼을 여기서 적용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감귤처럼 절대값을 씌우는 게 좀 나오죠, 중간에. 감귤에. 주피율을 해갖고 절대값 씌우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 자, 요거를 절대값 씌우면 뭐가 돼? 50이 되는 거예요. 감귤 저렇게 절대값 씌우는 걸로 돼 있고, 식 자체를, 여기는 절대값 50을 씌우는 걸로 돼 있고, 여기는 어떻게 있냐? 뒤집어서 계산할 뿐이에요. 마이너스 50인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플러스 50이 되죠. 절대값 같은 효과를 내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감자를 뒤집어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650이 됐는데 700을 까야 되는데 650밖에 안 돼. 그러면은 650 여기서 이미 커버가 됐고 나머지 50만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할 거는 700 빼기 650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아마 앞에서 계산할 때 이렇게 했을 거라고. 900 빼기
250 빼기 700 빼가지고 가입하기를 곱했을 거라고. 그리고 80% 곱했겠죠. 이렇게 했겠잖아요, 식을. 그러면 여기가 감이요, 감. 두 개가. 여기는 자기고. 그래서 감 잘 뒤집으니까 700 빼기 어떻게? 700 빼기 900 빼기 250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가로 하나 가로 같이 가야 돼. 통으로 같이 따라다녀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나와? 50이 나와. 이게 어떻든 자기부담 감수량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합쳐가지고 무조건 그 액수만 되면 돼. 정 계산하고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 해서 500인데 여기서 300 커버가 됐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뭘 커버하면 된다? 200 커버는 똑같아. 정 안 되면 그렇게도 하다는 이야기요. 이 식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러나 아까 뒤집어서 계산식을 써주면서 하게 되면 안 하고 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 채점할 때. 감점 문제가 1점이라도 감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이해돼요? 이 친구는 계산식에 원문 방법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고 알고 계산하는구나 하고 여기는 그 말이 없게 되면은 거기서 1점 감점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1점하고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반적인 것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풀이 강의하시게요.